네, 국회는 잠시 뒤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여야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행안위 전체 회의가 소집이 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이 여당에서는 이제 정부조직법을 다음 주 25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한다는 그런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행안위는 이제 정부조직법을 다루는 그런 그 상임이고, 또 이번에 정부조직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검찰청 폐지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은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는 건데, 중수청이 이제 행안부로 외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러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이게 너무 좀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냐, 개문 발차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크게 세 가지잖아요. 네. 검찰청 부분하고 금융조직 네. 부분하고 기획재정부. 예,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예. 크게 봐서. 이 검찰청,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현안이랄 수 있는 게 검찰청 폐지 문제일 텐데, 예. 이거는 아마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어 보여요. 예. 뭐 여론조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예. 모르겠는데, 아마도 예.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의 그 행태, 예. 비근한 예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 수사 결과를 검찰이 내놨었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으로 이제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뭐 이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택도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 권력과 그다음에 금력, 그러니까 이 정권과 그다음에 뭐 재벌이랄까요. 이쪽에 너무 눈치 보는 뭐 이런 알아서 기는 이런 수사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검찰청 이런 식으로는 이게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고 네. 보고 그래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네. 이제 분리하자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문제 안 되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네. 이런 방향으로 처리될 걸로 봅니다. 근데 뭐 워낙 지금 의석 구조가 네. 지금 여권이 맘만 먹으면 뭐 개헌 빼고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방향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가 형성이 돼 있느냐 네.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검찰청 폐지나 그다음에 금융조직 문제나 기재부 문제나 이 기재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예산실 기재부 예산실장이 정말 막강한 자리라는 네. 거 아니에요. 예산 배분하는데 너무 이 권한이 너무 한 군데 이렇게 집중돼 있다.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번에 기능 분리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같고 이것도 아마 크게 예. 무슨 반론 제기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금융조직은 제가 알기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금융 관련 기관이 예. 업무들이 너무 좀 중첩돼 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개편을 하자. 이것도 뭐 크게 무슨 이걸 가지고 뭐 브레이크 걸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네. 뭐 다소 뭐 논란이 있겠죠.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 조직이라는 것이 뭐 사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이제 실행할 하나의 뭐 설계도, 청사진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추진되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부나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 정부의 정책 철학에 따라서 정부 조직을 조금씩 바꿔서 예. 정책을 실현을 합니다. 뭐 유럽 같은 데는 뭐 더더군다나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예. 또는 일부 국민들은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당에서 행안위가 물론 관련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을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네. 통과를 시키면 이제 일단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관련 논의를 하죠.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하고 좀 신중히 검토해보자. 저는 그 말은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그렇죠. 요구했습니다. 예. 뭐 그게 일주일 늦춰진다 해서 정부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좀 신중히 했으면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검찰 관련해서는 이제 중수청이죠. 중수청, 기소청 나뉘면 이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럼 경찰은 누가 견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믿기 때문에 경찰 힘을 뺏어서 경찰 주자가 아니라 그럼 경찰은 어떻게 누가 견제할 것인가? 경찰에도 경찰, 지방경찰, 네. 지역경찰, 중대수사본부, 중수청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뭐 나서지 않지만 공수처가 있고 뭐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너 지금 난리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들 간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히 서두른 거 아닌가 하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 환경, 에너지부라는 게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은 크게 따지면은 규제와 지원, 장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환경부 시절은 기본적으로 규제 업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부를 붙이면은 장려 기능, 지원 장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역할이 굉장히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요. 원전 같은 경우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자원부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충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가 충분히 있은 다음에 예. 통과해도 늦지 않다. 뭐 하루 이틀 빨리 한다 해서 이게 큰 무슨 세상사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신중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고 야당의 의견도 좀 수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이시죠. 그렇죠. 네. 야당을 너무 묵살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록 107석이지만은 108석인가요? 그래도 그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참고해서 고려해 나가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예, 일단 뭐 정부조직법 다음 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첫 단추가 되고 뭐 형식이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법안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차질 없도록 잘 이제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선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기획위가 123개 국정과제를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4년 연임제, 또 결선 투표제, 감사원 이관 뭐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년 연임을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했을 때 또 연임해서 할 수 있냐 이런 또 의구심을 야당에서 갖고 있는데 헌법상 그거는 이제 안 되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그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국정기획위의 개헌안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있어요. 예. 뭐냐면 지금 이 개헌이라는 그 이슈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슈 아닙니까?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개헌론이 이뤘다가 그냥 흐지부지되고 그런데 난 이재명 정부의 이게 지금 1987년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된 거니까 이제 수십 년 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 각 분야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뭐 권력 구조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제반 문제들이 지금 노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 헌법 체제로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꿔야 한다, 이 개헌해야 한다. 이 논의는 이제 무성했고 그냥 매번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선정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상당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필요하다.
이렇게들 느끼고 있으니까 진짜 실제로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제가 듣기엔 말이에요. 이 국정기획이 지금 정부안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개헌안인데 여기 가장 이게 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보면 이게 지금 4년 연임제 핵심적인 내용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의관이죠 아마 이런 거로 돼 있는데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 지금 이거 아니 대통령 개인한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 제왕이다. 황제다 말이야. 이거를 좀 고치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대통령의 권한 분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문제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거론이 안 돼 있어요. 이 국정기획이 개헌안에. 감사원 이관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인사와 관련한 권한에 있어서는 이게 분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논의가 더 이제 진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보완이 돼야 될 겁니다. 어차피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실행이 되는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나 또는 2028년 총선 때 목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엔 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야당의 일부까지 동의를 해줘야만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된 권력구조라고 그러죠.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요. 과연 이제 그게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떤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시안을 제시한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되면은 공약은 개헌을 한다 했다가 정권이 시작되면은 권력이 흔들릴까봐 주요 정책 이슈가 개헌에 밀려날까봐 되게 이제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서서히 권력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면은 새로운 권력자들은 또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물에 흘러내려오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붙여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히 결선 투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의 이익이다 불리함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30%짜리 대통령, 40%짜리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라도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도 결선 투표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볼 만하고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이러한 안들이 좀 더 구체화된 상태에서 야당의 동의까지 얻을 정도라면 상당히 여당이 많은 타협안과 조정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결국 타협과 주고받기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고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당대표끼리 악수하는 게 뉴스가 돼서는 안 돼요. 만나면 좀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필요하면 소주도 한잔하고 이래야 야당 협조를 얻을 수 있지요. 저는요.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정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절멸시켜야만이 내가 살고 있다. 전사들이 다 그 스포츠는 그냥 게임에서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정도의 정치에 위치하는데 정치는 전쟁이 아니란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대립구도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또 그런 것도 고민해서 개헌에 넣으면 좋겠죠. 이번엔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 그리고 지금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의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넘어서 일부에서 이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 침해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이제 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오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개혁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뭐 필요하니까 하겠죠. 근데 다소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좀 과유불급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란전담 재판부라든지 대법원장 지금 사퇴 압박이라든지 뭐 탄핵 얘기도 일부에서 꺼내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언 문제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야? 뭐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칼럼도 뭐 어느 저 언론에서 쓰고 하던데 이 대통령의 그 재판이 지금 다 여러 개 그 재판이 지금 중지됐잖아요. 네. 대통령 취임 후에. 근데 이게 이제 퇴임 후에는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그냥 흐지부지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법부에 대한 이런 공세를 취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제 이런 의혹에 그런 시선을 받고 있다고. 근데 이건 썩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 대통령 임기 초반이고 아직은 지지율이 그래도 꽤 높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좀 묻혀 갈 수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이게 문제로 상당히 불거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삼권 분립과 관련해서 좀 입법 행정을 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까지 이제 이런 또 지적들이 있잖아요. 사법부까지 너희들이 장악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하되 이런 쓸데없는 그런 억측이나 그런 의혹이나 이게 받지 않게끔 정말 현명하게 핸들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과유불급이고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주도한 것 때문에 감정적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은 그건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법부마저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하는 것은 권력의 견제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 위임을 합니다. 사법부는 위임을 받은 권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상권 분립을 한 것은 선출된 권력이 전행을 하고 권력을 마구 행사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사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되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아주 완전한 권력 행사할 때 그때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사법부예요. 비록 권력을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약속 이런 겁니다. 헌법을 약속을 한 겁니다.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런데 입법부가 만들어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을 때 누가 견제합니까? 그래서 그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만드는 상권 분립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아주 전행을 하겠다? 이건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